Take a step into these arms. 영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아빠와의 놀이 시간. 그런데 왜 도서관에 이런 시간이 있을까요? 어린 아기들이 무엇을 알아들을까 싶지만 아기들은 노래 속에 있는 소리를 인식합니다. 듣기의 시작이죠. 아이들은 책을 귀로 들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글자에 친숙하게 된다. I think what it does is it helps people's what we call speaking and listening. So there's a theory at the moment which is very popular, which I believe in, that you can't read and write without having good speaking and listening. And speaking and listening has to come first before you get onto written words. 영국은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맞춤형 독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찡찡, 내가 더 힘이 세. 아니야. 내가 더 힘이 세. 누가 먼저 이기나 내기해볼까? 거센 바람으로 힘을 자랑하는 엄마 바람. 엄마, 혜님도 화나면 무섭다고요. 다율이에게 책은 늘 좋은 놀이가 됩니다. 입 짝짝 발려라. 당근 당근 들어간다. 당근이 어딨지? 당근 찾아라. 주황색 당근이 여기 있잖아. 히히, 찾았다. 큰 입 짝짝 발려라. 당근 당근 들어간다. 엄마는 다율이에게 책의 글자를 읽어주기보다는 책을 다양한 놀이의 도구로 만들어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율이가 책 속 이야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율이가 반으로 잘랐어요? 여기 엄마가 무 있는데 한번 볼까? 자. 무다. 무지개. 무당벌레. 맞아. 무 똑같아.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냥 놀이 중에 알게 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놀이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재미있게 읽어주는 엄마 덕분에 남매의 책 읽기는 늘 즐겁습니다. 전문가는 엄마의 책 읽어주기를 어떻게 보는지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 정유정 선생님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가 24개월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인데 그것이 준비가 되려면 24개월 이전에 많은 말들을 환경적인 자극을 통해서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들으려면은 재밌어야지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같은 책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단 전제가 되는 것은 그 책이 아이가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엄마의 책 읽어주는 모습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다율이가 먼저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는데요. 어거야 어서 나와 나팔을 따따따 누가 농장에 살까요? 꿀꿀 돼지가 살아요. 돼지가 살아요. 다율이 꿀꿀하는 것 봐.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된 비밀은 엄마의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다양한 목소리는 아이들 귀에 더 쏙쏙 들어오는데요. 염소가 살아요. 그냥 무뚝뚝하게 아빠는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정말 재미없잖아요. 읽는 저도 재미없잖아요. 아빠는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렸어요. 이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고 또 아이들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정말 재밌게 보고 있구나. 되게 재밌어요, 정말. 곰 사냥을 떠나자의 작가 마이클 로젠. 영국에서 그는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Make sure she isn't looking. You had to get all the way through to a morning 그는 play. 책을 쓰는 것만큼 이야기 들려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The weak ones just used to keel over. 말맛이 살아있는 이야기는 듣기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멋진 초대장이죠.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make words live in the children's ears. It's very difficult for children to make the transition, to make the journey from the page to our oral language and from the oral language to the page. Oh no! There's Melanie. That's a shame, she's really nice. He used to fancy Melanie. The weak ones. Kaboom, kaboom, kaboom. The whiny kid. 마이클의 익살은 책의 언어와 말하기의 언어가 하나임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Playtime to do it in. It's very interesting to show children that the spoken and the written are closer than you think. And I think that's very, very important to show children that words are attached to people. 인지신경과학자 메리언 올프는 읽기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Reading begins under the crook of an arm in the lap of a beloved person. Because the child is learning already at 6 months of age the affect of being held and loved while read to. Now, affect's a wonderful thing. It's saying reading is something beautiful and I'm connecting it to feeling cared for and loved. So that's the very first thing. 왜 그처럼 일찍부터 듣기가 중요할까요? 정답은 마이엘린에 있습니다. 신경세포 축색돌기를 둘러싼 지방질의 백색 피막이 마이엘린입니다. 마이엘린이 많을수록 뉴런이 전기 신호를 빨리 전달하지요. 마이엘린화가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이 잘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생 직후에는 반사신경 부위만 활성화됩니다. 연이어 뇌피질의 시각과 청각 부위 신경세포가 마이엘린화됩니다. 이때부터 아기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청각은 아주 일찍부터 발달하는 영역인 거죠. 그러나 그를 깨우치는 기반이 되는 보위는 천천히 발달합니다. Physiologically, I think it's inappropriate. Pedagogically, I think it's precipitous and unnecessary. And now I see plac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y are teaching 3-year-olds to read. This is not good. And as a physiologist, as someone who studies the brain, I know the areas that are necessary to put the parts together, the angular gyrus, that develops neuronally around 5. 공룡을 물리치는 방법. 얘는 왜 이래? 책 읽어주기 연구자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이지영 선생님. 이 누군지 알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씩 가져가. 책 읽어주기를 연구하는 분들은 책을 어떻게 읽어줄까요? 달. 달? 햇님. 해님, 해를 가져가고. 다른 도깨비는? 신호등. 신호등. 또 다른 도깨비는? 우리 엄마. 엄마. 또 다른 도깨비는? 아빠. 아빠. 책은 몇 장 읽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까지 가나 보자. 이모. 그런데 선생님 표정 보세요. 아이들만큼 재밌어 보입니다. 선생님은 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까요? 우리 뇌에는 언어를 관장하는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측두 옆 위쪽, 우리가 말을 듣고 이해하는 감각 중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두 옆 쪽에 베르니케 영역에서 처리된 정보를 입을 통해 표현하도록 통제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브로카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러 할머니. 언제 강아지를 그렇다면 데려오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밀어 물었어요. 믿고
이지영 선생님에게 책 읽어주기 코칭을 부탁했습니다. 책을 보면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는데 어머니는 글을 주로 보시죠? 그림도 같이 보시나요? 가끔 보고, 근데 아이는 보면 은혜 눈은 계속 이쪽 책을 향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세요. 은혜 같은 경우에는 눈은 이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아직. 근데 이쪽을 맞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책을 넘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을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 됐을 때 넘기게 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미미키는 강아지 흉내를 내는 것보다 렉스를 타고 노는 게 훨씬 재밌었거든요. 진짜 강아지니까 좋았나 봐, 그지? 이럴 경우에는 은혜야, 이 미코는 기분이 지금 어떨까? 라고 해서 은혜의 생각을 묻는 열린 질문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가 만난 산타 할아버지가 새 선물을 주고 가셨나 봐, 그지? 그럼 뭐라고 했을까, 로버트가? 산타 할아버지 양말 무슨 색일까요? 책상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무슨 색이었어? 엄마가 덮으면 기억나? 무슨 색이었어? 응? 기억이 안 나? 찾아볼까? 엄마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빨리 찾아보자. 여기 있다. 정환이가 아까 그림을 잘 봤으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치? 근데 다 봤다. 산타 할아버지 양말은 무슨 색깔일까? 책 속의 그림을 살펴보세요. 요거까지 해주시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 찾아보셨죠? 예. 누가 찾았어요? 엄마가 찾았어요. 아이가 실제로 들쩍들쩍하면서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 언니가 입으로 물었나 보다. 끝났다. 이거 뭐야? 얘 공룡이야? 아니야. 재민이가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재밌었어? 보통 유아 같은 경우는 그냥 제목만 보고 아는데 여기에 나오는 누가 그림, 지은이가 누구인지, 어느 출판사인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작가라는 개념도 아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계속 읽어주시면 나중에 책을 고를 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책을 고를 때 제목도 보고 지은이도 보고 뒤에도 보고 안에 내용을 살피면서 단지 그냥 제목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유의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줄 때 아이의 언어는 풍요로워집니다. 듣기와 말하기가 풍부한 언어의 바다에서 읽기와 쓰기가 자랍니다. 아까 본 그 새끼 돼지가 이렇게 작았나? 늑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산수리나무 숲속이었어요. 개 섞어라. 나한테 걸린 이상 너는 도망치지 못한다. 누구를 잡으러 가지?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아이들 표정 좀 보세요. 푹 빠져있죠. 늑대는 그만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루터기가 뭘까? 나무 자른 요 밑둥 남은 걸 그루터기라 그래요. 강백향 선생님은 매일 아침 책을 읽어줍니다. 벌써 11년째 담임을 맡으면 저학년이건 고학년이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책을 읽어주신답니다. 불쌍해. 결국 이렇게 더 말라서 눈물 떨어뜨리며 상상 속의 돼지는 더 커졌어요. 끝. 안녕. 안녕. 달콤한 책 읽기가 아쉬워서일까요? 아이들은 잠시라도 짬이 나면 책을 펼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막 초등학생이 된 올 봄까지만 해도 선생님만 없으면 까불고 떠들고 딴청 피우는 보통 1학년들이었습니다. 씁시다. 이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는 무엇일까요? 잘 듣고
그중에 답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돼요. 여우가 매일 왜 포도밭에 교실에서 책을 들어갔나요? 읽어준 여기다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8개월 뒤 두 집단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미국 독서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데이비드 피어슨. 책 읽어주기는 그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죠. 강백향 선생님의 책 읽기는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요? 혼자 읽는 것과 읽어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But I think a lot of teachers read aloud because they want kids to enjoy that experience of encountering the ideas and the language in books. Read alouds are a way of stretching the kids' experience with ideas and knowledge. 세인트 제임스는 뉴욕주에서도 체계적인 독서 수업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모든 교실에서 매일 책을 읽어줍니다. If you hear a simile, we're not going to call out, and then we'll see if we can find the simile. An octopus sinks like a huge rubber flower. A gentle giant octopus jets through the shadows. She's huge like a spaceship. 읽어주기를 통해 문법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Her eyes glow in the water. Long tentacles fly like ribbons behind her. We are getting to be such great detectives. I could just sit there and say, well, you have to use like and as. And it's not as engaging to the children as hearing a story that an author that writes beautifully. So we have about 4 more books that we're going to be reading over the course of the next few days on similes. 교실의 소품들은 독서를 향한 이 학교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교실 곳곳에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들이 재미있는 놀잇감처럼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고르듯 책을 고르고 제 방식대로 책을 만납니다. 엎드려서 혹은 누워서 즐거운 항해를 떠나는 거죠.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성적 1위. 그 힘은 바로 이 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리딩의 준말인 OR 과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의 학생들은 매일매일 양서를 읽고 그 내용에 대한 분석과 감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When you learn to read and write, then you acquire a set of strategies. You learn how to make sense out of what you're reading. You learn how to summarize what you've read. You learn how to go back and sort of take apart the difficult parts of the text that aren't making sense to you. Those things serve kids well when not only when they read literature as they do in their English classes, but also when they read in science and social studies and even in mathematics. 과학이나 수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독서. 왜 그럴까요? 비밀은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독서가 아주 익숙한 활동이 되면 좌뇌와 우뇌의 브로카 영역, 그리고 우뇌의 각회라 불리는 영역, 수뇌 우측 반구를 포함한 측두엽, 두정엽의 광범위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즉, 훈련을 거쳐 성숙한 뇌에 이르게 되면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초보 독서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반해 숙련된 독서가의 뇌는 스스로 다양한 프로세스를 활용합니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복잡한 추론도 빨리 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에서는 언어 능력 검사를 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을 리딩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제임스에는 에흐먼과 가이어 외에 3분의 스페셜리스트가 더 있는데요. 독서 수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 이분들 손을 거치게 됩니다. 독서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과정을 이끄는 것도 이분들 몫입니다. One of our major roles is to oversee what we call the Academic Intervention Program, and we call that AIS. And what that is those are all the children in the building who we identify that need special help in reading or writing. So if teachers have questions about curriculum or suggestions for books that they might use for lessons or strategies and so forth, a lot of times teachers will come in here. This room is usually very busy. The phones are ringing and people are coming in, and we kind of serve as a resource to the teachers in the building. 독서 보충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Lily's very, very slow and methodical with her reading, to the point where it interferes with her comprehension. It's word by word by word. Yes. 아이들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수업을 디자인하는 밑그림이 됩니다. Okay, how about Joshua? Now, Joshua is the complete opposite. He has no decoding skills at all. He looks at the beginning of the word or the end of the word and makes random guesses. 보충 수업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들을 얻습니다. Megan, we monitored this.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Exactly. Do we usually see that? No. What do you notice do you see that little line that the author put there after the first part of the word, after the word bed? I do you see? do that. You do that sometimes. Do you know what that little line is called? No. It's called a hyphen. A hyphen. 읽기 전략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발음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발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루하거나 틀려서 혼나는 일은 없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행복하고 즐겁게 그 언어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어 선생님 수업은 편안합니다. Clean, bead, road. That one. Where's that go? 다시 찾은 화서초등학교. 두 번째 독서 능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글을 익혀 이번에는 혼자 읽고 문제를 풀었지요. 검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3월에는 비교 학교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여러 영역들이 변화를 보였습니다. 비교 집단이 된 학급은 3월에 비해 떨어진 영역도 있지만 1학년 1반은 전 영역에서 골고루 좋아졌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추론 및 감상 능력이 가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쉽게 풀어내는 걸 보고 이 아이들에게 책을 그동안 읽었었던 거, 그다음 스스로 어떤 아이들인가 가만히 보면 그 아이들은 제가 읽어주는 책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보고 도서관을 매일 다니던 아이들이었어요. 대부분 빨리 끝낸 아이들이. 윤희는 선생님이 말하는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도서관도 매일 다니고 집에서도 열심히 읽는 아이요. 너무 발라서 다 그렇게 됐어? 이거 책 빌려왔니? 이거네?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책 읽기입니다. 윤희 덕분에 책에 별 관심이 없었던 엄마도 책을 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왜 젓는 거야? 젓는 거? 몰라. 머리의 모습은 더 진지해 보이. 이거? 윤희가 책을 좋아해서 제일 덕을 많이 보는 건 동생 예은입니다. 커튼 뒤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 무섭게 생긴 마법사가 악어를 꼭 껴안고 돗자리에 숨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윤희는 좋아하는 작가도 생겼습니다. 하야샤키코, 하야샤키코, 하야샤키코. 하야샤키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일본.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책들이에요? 이거는 빵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는 책이고 이 푹신이를 할머니 집에 가서 꼬매달라고 하는 내용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해 주려고 편지를 쓰는 건데요. 그럼 그냥 오늘은 책을 읽어줬어요 그랬는데 지나면서 엄마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작가의 책을 읽어줬는데 엄마 이런 작가는 또 다른 이런 책들이 있대요 하면 이제 저한테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작가의 책들을 자기가 찾아도 오고 아니면 저한테 엄마 이런 작가 책을 한 권 사주세요 이래서 제가 또 사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책 읽기는 어느새 윤희의 친구가 됐습니다. 엄마처럼 늘 곁에 있어주는 친구요. 1년 동안 책을 읽어주겠다던 약속을 선생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한 줄 읽으면 여러분이 한 줄 읽을까? 네. 아, 좋아요. 자, 오늘은 눈이 많이 왔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왔다. 엄마가 나에게 따뜻한 옷을 사다 주셨다. 교실은 많이 변했습니다. 두껍고 긴 책을 갖다 놓으셨고요. 왜 삐져나왔을까 생각하다가 깜빡 직접 책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보여요? 여기 오리 들어있는 거? 좋아하는 작가의 목록이 어느새 이렇게 길어졌고요. 눈을 떠보니 내 앞에 오리가 여러 마리 모여 있었다. 오리 한 마리가 말했다. 내 옷 속에 든 깃털을 우리에게 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털이 없어서 너무 춥거든. 오늘 이야기는 따뜻합니다. 골똘히 듣는 사이 어느새 여무는 생각은 마음속 책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하나가 남아있었어. 한 개를 안 준 걸까? Baby, you would know how hard I've always tried. If you could listen to what I have got to say, we could share the moment when I free my soul and stay. And wherever I do, I know you lead me through. You are there to follow. Right into my world, release me. Only you can complete me. When you take my breath away. If you could read my mind only for a day, baby, you would know what I forgot to say. If you could slip under my skin, what would you see? We could share the moment when the music sets me free. For as long as I know that wherever I go, you are there to follow. Right into my world, release me. Really important to get stimulation. Stimulation, learning, all those things are keeping the brain in good shape and keeping it plastic and functional. People in the modern world where reading is part of our life, and if we set this as the standard, then a person who hasn't acquired a reading skill, I'm sure that the brain in some ways is not functioning equally effectively. 읽기는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